안녕하세요. 영어쌤입니다. 계속해서 완전 초급 시리즈를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품사 중에 하나인 형용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용사란 명사를 수식하는 단어입니다. 꾸며주는 말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죠. 여기서 명사를 수식한다는 것이 포인트가 됩니다. 형용사를 공부하시다 보면은 항상 이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한정적 용법이냐 아니면 서술적 용법이냐, 또 어떤 문법 용어 책에는 수식 혹은 보충이라는 말로 해서 형용사를 두 가지 형태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 한정적 용법이라는 것은 형용사들이 뒤에 있는 명사를 직접적으로 이제 꾸며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차, 자신감 있는 여자아이, 좋은 스프, 뒤에 있는 명사들을 이런 식으로 꾸며주는 것들을 우리가 한정 혹은 수식적 용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보충이나 서술의 의미는 똑같은 형용사여도 뒤에 나와 있는 것들을 꾸며주는 것이 아니라 주어나 목적어를 서술해준다 혹은 보충해준다 해서 보충 서술이라는 용법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 앞에 있는 주어를 보충 혹은 서술해주는 보어 자리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명사 앞에서 꾸며주느냐 아니면 보어 자리에 나오면서 앞에 있는 주어 혹은 목적어를 보충해주거나 서술해주느냐에 따라서 이 형용사가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공통된 점은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주든지 아니면 앞에 나와 있는 명사를 보충 설명해 주든지 어쨌든 명사를 모두 다 수식해 준다. 이것이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보어 자리에 쓰이는 이 형용사는 이 보어에 대한 내용을 들으셔야 이해가 조금 더 되시기 때문에 오늘은 한정 혹은 이 수식에 관한 내용에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형용사는 반드시 이렇게 명사 앞에서만 수식을 해주느냐? 아닙니다. 명사 뒤에서 꾸며줄 수도 있어요. 아래 문장을 통해서 보면요. 여기 heavy, sunny, possible, too heavy for us to lift. 이러한 것들이 형용사인데요. 이 형용사는 첫 번째 문장은 glass door이라는 단어, 뒤에는 weather, 그리고 세 번째는 everything, 그리고 마지막은 a stone. 이러한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데 위치를 볼게요. 첫 번째는 앞에서 꾸며줬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세 번째는 뒤에서 또 네 번째도 뒤에서 꾸며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떨 때 앞에서 꾸며주고 또 어떨 때는 뒤에서 꾸며주느냐 규칙이 있습니다. 보통은 형용사가 앞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것이 일반적인 위치예요. 그리고 특별한 위치라고 해서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주는 경우는 몇 가지가 없습니다. 첫 번째, 명사가 thing으로 끝나거나 아니면 one으로 끝나거나 아니면 body로 끝나는 경우, 이러한 명사들을 꾸며주는 형용사는 뒤에서 꾸며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면 some만 하더라도 something, someone, somebody 이렇게 thing, one, body로 끝나는 명사들은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준다. 이것을 기억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떨 때 뒤에서 꾸며주냐면 형용사가 두 단어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보통 뒤에서 꾸며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의 이 heavy는 한 단어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무거운 유리문인데 마지막에 있는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이 무거움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기에는 너무 무거운이라는 단어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단어가 딱 봐도 두 개 이상이죠. 꼭 이렇게 뒤에서 꾸며줍니다. 그래서 해석을 해보자면 This is a stone. 이거는 돌인데 어떠한 돌이냐? 우리가 들기에는 너무 무거운 돌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도 명사 형태가 5가지가 돼 있었죠. 형용사도 마찬가지로 5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플러스 1이 하나 더 있어요. 전치사구로 되어 있는 것도 형용사로 사용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제가 전치사구를 설명할 때 따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전치사구를 빼고 잘 쓰이는 형용사 형태 이 5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일반 형용사는 단어 하나로 되어 있는 형용사죠. 무거운, 차가운, 큰, 짧은, 아름다운, 좋은 이런 꾸며주는 형용사들이 보통 일반 형용사에 들어가고요. 동사가 형용사가 되어 있는 투부정사, 현재분사, 과거분사, 그리고 문장이 형용사로 되어 있는 형용사절, 이렇게 4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문장의 예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투부정사입니다. 투부정사는 지난 명사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동사 원형에 to가 붙은 형태라고 했어요. 그래서 동사인 drink 앞에 to가 붙게 되면은 얘는 마시다가 아니라 마시는 것이라고 해서 명사가 된다고 했었죠.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거고요. 사실은 이 투부정사는 마실 수 있는 이라는 형용사로 쓰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마시기 위해 라는 부사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당황스럽죠? 투부정사는 명사, 형용사, 부사 모두 다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름도 부정사라는 이름을 쓰게 된 겁니다.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투부정사를 주고 이것이 명사일까요? 아니면 형용사일까요? 부사일까요? 라고 묻는 질문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투부정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명사일 때가 있고 형용사일 때가 있고 부사일 때가 있거든요. 자리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공부하시면 헷갈릴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형용사 위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어디에 있어야 형용사로 쓰이느냐? 명사 뒤에 있으면은 보통 형용사예요. 이렇게 명사 뒤에서 수식하고 있죠. 그래서 책인데 어떤 책이냐? To read. 읽을 책, 읽을 수 있는 책. 그다음에 a good place. 좋은 장소인데 어떤 장소이냐면 먹을 수 있는 좋은 장소다. 펜인데 어떤 펜이냐? To write with. 쓸 수 있는 펜. 이렇게 해서 보통 명사 뒤에 있으면은 이 명사를 수식해주는 형용사로 사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형용사가 될 수 있는 현재 분사인데요. 현재 분사는 동사 뒤에 ing가 붙은 형태입니다. 그렇다면 지난번에 명사편에서도 동사에 ing가 붙으면 동명사가 있었는데 얘랑 같은 아이인가요? 아닙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현재 분사와 동명사는 모양은 같거든요. 모양은 같은데 다른 품사예요. 동명사는 명사이고요. 현재 분사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모양은 같지만 품사는 다르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위치에 따라서 현재 분사인지 명사인지 분명하게 아실 수 있어요. 하지만 똑같은 위치에 있어서 헷갈릴 수가 있는 경우가 바로 아래와 같은 경우입니다. 요거와 같은 경우는 사실 똑같은 위치예요. 그래서 얘가 동명사인지 현재 분사인지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sleeping pill과 sleeping baby가 있죠. 첫 번째 sleeping은 동명사로 쓰인 거고 뒤에 있는 sleeping은 현재 분사예요. 어떻게 의미가 다르냐면 sleeping pill이라는 것은 잠을 자기 위한 알약. 그 약에 관해서 용도를 설명해 줄 때는 동명사입니다. 우리가 수면제라고 하지요. 뒤에는 sleeping baby는 잠을 자고 있는 아이, 뭐뭐 하고 있는 이라고 보통 해석이 되면은 현재 분사입니다. 아래에 있는 문장을 살펴보시면서 어떤 의미로 쓰는지 볼게요. 첫 번째 문장은 children을, 두 번째는 dog를, 마지막 세 번째는 boy를 꾸며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웃고 있는 아이, 짖고 있는 강아지, 달리고 있는 소년, 현재 분사는 보통 뭐뭐 하고 있는 이라고 해석을 하면서 그 동작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을 때 현재 분사를 써요. 그리고 세 번째 과거분사. 과거분사는 동사 뒤에 보통 ed가 붙은 형태예요. 여기서 동사 변화라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어의 동사는 항상 세 가지로 되어 있거든요. 동사 원형이 있고 과거형이 있고 과거분사형이 있어요. 동사 원형, 과거와 과거분사가 보통 똑같은 것이 일반적인 동사의 모양이에요. 그런데 불규칙이 있다는 것이 항상 우리를 힘들게 하죠. 이렇게 완전히 달라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take, took, taken. 동사 원형은 take지만 과거는 또 took고 과거 분사는 taken이에요. 완전히 달라지죠. 이렇게 달라지는 동사들의 불규칙 형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100가지가 넘게 있어요. 그래서 이 100가지를 내가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사실 이거는 외워야 하는 영역이거든요. 어떻게 다 내가 외우느냐 하실 수 있는데 또 문장으로 많이 접하시다 보면은 그게 익숙해져서 어느샌가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바로바로 이렇게 튀어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공부하는 것이 정답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래 문장을 보시면서 형용사로 사용된 과거분사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강아지, 식사, 아이들 이렇게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거죠. 과거분사는 보통 이미 끝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강아지, 그다음에 요리된 식사, 신이 난 아이들. 현재 분사 같은 경우에는 그걸 지금 하고 있다는 그 동작을 말해주고 싶을 때 현재 분사를 쓰지만 과거 분사는 이미 완료가 됐거나 혹은
혹은 수동의 상태인 이 수동도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이미 완료됐거나 수동인 형태의 동작을 표현하고 싶을 때 과거분사를 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형용사절. 형용사절도 우리가 절이라는 것은 문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문장이 형용사로 쓰여진 거죠. 문장을 형용사로 만들기 위해서는 문장 앞에 관계사라는 것을 쓰게 됩니다. 아래 있는 문장으로 보시면요. 열쇠, 지갑, 소녀 이렇게 명사를 뒤에서 꾸며주고 있다는 것이 보여질 거예요. 두 개의 단어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은 뒤에서 꾸며준다. 기억나시죠? 여기서 that이라는 애가 관계사고요. 두 번째는 which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whom이 관계사인데요. 해석을 해볼게요. Have you found the keys? 그 열쇠를 찾았니? 어떠한 열쇠냐면 that you lost. 너가 잃어버렸던 열쇠들을 찾았니? 이제 the wallet. wallet은 지갑인데 which was on this table. 이 테이블 위에 있었던 지갑이 has disappeared. 사라졌다. 여자아이인데 어떠한 여자아이냐면 whom we met last night. 지난밤에 우리가 만났던 여자아이. 그래서 문장도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 줄 수 있다. 이렇게 형용사가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까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는, 명사만 꾸며줄 수 있어요. 그래서 명사 앞이나 뒤에서 수식해 주거나 한정해 주는 역할로 사용되거나 아니면 보어 자리에 오면서 보충 혹은 서술해 주는 용법으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명사의 수식 혹은 한정해 주는 역할로 공부를 해봤습니다. 네, 형용사는 명사의 앞에 올 수도 있고 뒤에도 올 수가 있었는데요. 보통은 앞에서 오지만 뒤에서 오는 경우에는 형용사가 한 단어이지만 이렇게 thing, one, body로 끝났을 경우에는 뒤에서 꾸며준다고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인 경우에는 형용사가 두 단어로 이루어졌을 때는 뒤에서 꾸며줬었다. 이걸까지 정리됐고요. 그리고 보충해주고 서술해주는 것은 이렇게 보어 자리에 있을 때 보충 혹은 서술을 해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오늘은 배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형용사는 생김새가 일반적인 단어 하나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동사들이 변했었던 경우도 있었고 문장이 형용사가 된 경우도 있었죠. 특별히 여기서 부정사라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형용사로도 쓰일 수도 있고 명사 혹은 부사로도 사용될 수 있다. 오늘은 뭐뭐 하는 이라는 형용사로 정리해봤고요. 현재 분사는 동사 뒤에 ing가 붙은 거고 과거 분사는 보통 ed가 붙은 거지만 뜻의 차이는 이거는 하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싶을 때 현재 분사를 쓰고요. 과거 분사인 경우에는 이미 완료가 됐거나 수동의 경우에 과거 분사를 사용한다. 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이 큰 힘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